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336페이지죠. 유형상사의 자동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의 시간에서는 수동결산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동결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동결산 6가지를 주어놨습니다. 자, 자동결산을요, 데이터를 준비할 것이 없는지를 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미 데이터 주어졌어요. 2번도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3번은 데이터가 없죠. 1%라는 것을 설정해라, 보충법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가지고 메모를 해두어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시험지가 없으니까 메모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A4 용지, 시험 보는 날 책상에 한 장 꺼내놓고 쓸 수가 있어요. 거기다 메모. 자, 대손충당금은 기말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보충법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야 돼요.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상매출금을 딱 찾아요. 당좌자산 안에 있죠. 네, 거기에 아마 차변에 잔액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643-176-000. 이것의 1%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1%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643-1760. 643만 1760원이 나올 거예요. 643, 왜냐면 동그라미 2개 지우면 1%예요. 6,431,760. 자, 보충법이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여기가 잔액란이죠. 대손충당금 잔액은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잔액이 비어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6431760 아까 메모한 금액을 그대로 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 받으러움. 자, 받으러움의 잔액을 차변에서 확인합니다. 16300,000 여기에 1% 곱하기 1% 하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163,000 16만 3천원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대손충당금 받으러움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잔액란 5만원이 있죠. 5만원을 빼줍니다. 보충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11만 3천원만 보충해 주면 16만 3천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력할 때는 요 보충할 금액 11만 3천원만 입력을 할 거다 해서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받으러움 11만 3천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서 준비할 사항 없는가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입니다. 자, 우리 영업부 직원이 다 모두 퇴직하면 퇴직금이 1,500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뭘 조회하라는 얘기냐면은 이것도 보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만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열어놓은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말이죠. 비유동 부채로 내려가 가지고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있네요. 잔액이 얼마 있느냐? 1,000만원의 잔액이 있어요. 자, 퇴직금 추계액이 1,500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미 설정된 게 1,000만원이 있으니까 500만원만 보충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500만원을 메모해 두면 됩니다. 우리는 500만원만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500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00만원 있는 데다가 500만원이 추가 설정되어 가지고 1,500이 되겠습니다. 네,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준비할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5번.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16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 내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이거 해야죠. 선납세금은 먼저 수동분계로 법인세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어놓았죠. 네,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당좌자산 안에 선납세금이 있어요. 있다면 당좌자산 안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선납세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변의 잔액은 46,200원. 우리가 정기예금 만기돼 가지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한 게 요게 선납세금으로 앞에서 우리가 처리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자, 요 선납세금을 이제 대변, 선납세금 계정 대변 적어주고 차변을 뭘 주느냐면 법인세.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수동분계하는 거예요. 이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수동분계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46,200원을 복사해 보세요.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래가지고 일반 전표에 와서 12월 31일 아까 우리가 8가지 전표인가요? 쭉 입력했는데 그 밑에 이제 맨 밑에다가 차변 3번 차변에 법인세 법인으로 검색하세요. 법인세 등 998입니다. 998 법인세 등. 자, 엔터 해가지고 저교에는 선납세금 법인세 대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선납세금 법인세 대체. 금액은 아까 복사해 온 거 컨트롤 V 46,200원이죠. 엔터로 줄 바꾸고 대변. 대변은 선납세금 자산 감소. 엔터 계속 복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금액은 46,200원. 네. 이건 수동분계 사항이지만 수동분계 문제로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 법인세 5번 자동분계 사항에서 요걸 챙겨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 그 결산자료 입력할 때는 160만 원 입력 안 하고 아까 입력했던 금액을 뺀 금액을 입력해 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메모 안 해놔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결산자료 입력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선납세금에 입력했던 금액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거기서 그냥 보고 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46,200원 빼가지고 여기다 메모해놔도 상관없어요. 빼기 46,200원 해서 얼마를 입력해야 된다. 이게 미리 계산해놔도 됩니다만은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 계산이 또 거기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6번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해가지고 여기 거기서 그 손익 전표 추가 누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요 작업을 하라는 게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은 이제 우리가 작성하고 전표 추가 누르고 이런 작업이에요.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자동결산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요 메뉴를 엽니다. 결산자료 입력. 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자, 기말 상품 재고액. 네,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800만 원 입력해야죠. 그 1번에 있는 자료입니다. 8 플러스. 자, 1번 자료 입력했습니다. 요 800만 원 입력한 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가 결정이 됐고. 그다음 2번 당기의 상각비, 감가상각비, 건물, 비품, 영업권을 찾아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판매관리비 밑에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여기에 건물란을 클릭해가지고 600만원 6 플러스 엔터. 예, 차량 운반구는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고 비품란에다가 120만원 1200 플러스. 영업권에다가 영업권 없네요. 예, 영업권은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거 건물과 비품만 입력한 다음에 영업권은 어디에 있냐면 조금 더 내려가면 무형 고정자산. 영업권이 무형자산이잖아요. 무형 고정자산에 있는 영업권에다가 150만원 여기다 입력. 1500 플러스. 자,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자료 3번은 아까 준비해 놓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입니다. 자, 그래서 대손상각 여기 찾으셔가지고 외상매출금 란에다가 6431760이었죠? 6431760 엔터. 그 다음에 받으러움 란에다가 113000이었죠? 113000 엔터. 자, 이제 3번까지 했죠? 다음에 4번. 자, 4번은 뭐냐?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이다. 네. 그래서 아까 1,000만 원의 잔액이 있는 걸 확인했죠? 500만 원만 입력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잡비 바로 밑에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 여기다가 500만 원만 입력하면 된다. 아까 잔액이 1,000만 원 있는 거 체크했었죠. 그러면 이제 1,5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준비한 자료. 자, 법인세 추산액 160만 원 입력해야 되죠? 법인세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데 아까 일반 전표에다 선납세금 입력했던 숫자가 여기 보이죠? 이걸 뺀 숫자를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선납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빼보세요. 계산기를 가지고 160만 원에서 마이너스 46,200원 되게 되면은 153,800원이 나오네요. 그것을 여기다 입력하세요. 법인세 계상에다가 153,800원을 입력하셔라. 그래서 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여기에 16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앞에서 유형상사에서는 결산자료 입력에 대해서 또는 수동결산에 대해서 해보긴 해봤는데 문항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해봤었는데 이번에 유형상사에서는 해볼 만한 거 거의 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한 번씩 해본 셈이에요. 시험에서는 이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결산, 자동결산에서 하나, 수동결산에서 하나,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6번에 있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제 손익 대체분계 하는데 그 하기 전에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조회해야 돼요. 손익계산서 조회하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다가 요 날짜, 처분 확정일, 단기분 날짜와 전기분 날짜 입력하고 거기서 전표추가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 조회했을 때 에러가 없이 딱 조회가 되면은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해봅시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손익계산서 12월 달. 네, 그러면 당기분의 손익계산, 당기순이익 24만 원, 아니
2억 4,048만 원, 48만 770원이네요. 전기는 1억 1천만 원. 네. 올해는 2억 4천 가량. 네, 전기는 1억. 자,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나서 작성하면 돼요. 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해야 지금 작성한 손익계산서 자료가 여기에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오느냐? 당기순이익, 당기분, 전기분이 여기. 전기분이 왜 1억 120이지? 아하, 손익계산서에서 전기분이 110이었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기분이 이게 틀려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걸 다시 여기를 이렇게 합시다. 여기 기능모음 가보세요. 기능모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기능모음에 가가지고 연관 메뉴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초기 2월 요거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이제 110으로 전기분 것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걸 닫아주세요. 이제 요거 닫고 이것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 한번 닫아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다시 한번 실행해가지고 아니요 하시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맞으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나요. 손익계산서하고 이게 일치해야 돼요.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요 날짜 두 가지 입력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자, 당기분의 처분 예정일 2024 내년도 2월 26일 0226. 그 다음에 전기분 처분 확정일은 2023 0226 이렇게 처분 예정일과 확정일 입력해 주고, 그러면 이제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면 손익 대체 분계가 끝납니다. 전표 추가 누르고 확인.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까 결산자료 입력해서 이거 안 눌렀었네. 전표 추가.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해서 우리 아까 전표 추가 안 눌렀죠? 지금 누르세요. 자, 누르고 전표 추가 누르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시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 전표 추가 눌러서 손익계산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전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지금 아직 결산 분계가 안 끝나서 손익계산서 틀린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닫고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자, 이제 일단은 제가 덤벙거려서 미안해요. 자,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 눌러보세요. 결차 결대 넘어왔는가? 결차 결대 넘어온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손익 대체 분계는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작성해서 넘어오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다시 작성합니다. 좀 기다릴까요? 결산자료 입력 지워졌어요? 네. 다시 입력해서 결산자료 입력 보여줄게요. 네. 기말 상품 재고액에 800만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퇴직급여에다가 500만원 입력하고,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건물에다가 600만원, 그리고 차량 운반고 없고 비품에다가 120만원, 건설 중인 자산 없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에다가 6431760, 그리고 받으러음에다가 113000, 그리고 내려와서 무형고정자산의 영업권에다가 150만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쭉쭉쭉 내려와서 법인세. 여기 법인세에서 46,200원은 나와 있죠? 46,200원 보이죠? 그 밑에다가 1,553,800원. 그러면 여기 법인세가 160만원 표시되죠? 예. 네. 그 위에 합계가 160만원. 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전표 추가 지금 누르면 됩니다. 눌렀을 때 누르고 나서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를 누르면 결차 결대로 된 전표가 쫙 넘어와 있으면 됩니다. 상품 매출 원가부터.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다시 작성해야 돼요. 손익계산서 우리가 12월 달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네, 아까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네 어때요? 단기순이익 달라졌죠? 네, 아까는 뭐 2억 얼마였는데 1억 1,000원. 아까는 매출원가도 없었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당기분이 118731510 맞아요? 예. 전기분은 아까 그대로 1억 1,000. 자, 요렇게 확인했으면 다시 이제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시 가겠습니다. 아니요 하시고 다시 작성해요. 자, 당기순이익 제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처분 예정일 2024년 2월 26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기 처분 확정일은 2023-0226. 이렇게 두 개 날짜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전표 추가를 또 눌러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희가 그 잘못 계산된 거를 전표를 만들었던 것이 지워지고 다시 이게 들어갑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주면 돼요. 기존 대체 분계는 지워집니다. 네, 예 하면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반영이 됩니다. 야, 네, 아까 제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 안 누르고 성급하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이제 조회하면 돼요. 재무상태표 조회했을 때 에러 안 나야 됩니다. 12월 달로 딱 조회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나타나면 됩니다. 깨끗하게 나타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상사의 결산 재무제표까지 작성이 끝났습니다. 네. 결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평가 문제나 회계정보 분석, 이제 질문에 답을 거기 찾는 거거든요. 네. 뭐 우리가 앞에서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거 답을 거기서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답 찾는 것도 많이 찾아봐야 숙달이 되어가지고 이건 하여튼 정확하게 빨리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뭐 하나가 3점, 4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각자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뒤에 있는 정답하고 한번 맞춰가면서 찾아보세요. 내가 찾은 답과 책에서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 답이 일치하는지 맞춰가면서 한번 찾아보는데 여러분 답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유형별 연습 문제에 그 595페이지에 있습니다. 595페이지 자료 조회라고 하는 게 이게 답이에요. 거기 있는 답을 보면서 회계정보 분석 남은 10분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 되는 건 질문하세요.